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토부 그리고 이제 오늘은 LH의 국정감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가 언론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에서 이 내용 관련해서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한번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로 제시한 강남 3.3제곱미터당 1억 원 저지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일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현미 장관이 8월 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이틀 만에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4평이 평당 거의 1억 원에 실거래가 된 것을 놓고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가격 튀어오른 거 아니냐, 정책 실패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8월 13일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과천 민간택지 3.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격이 4천만 원에 나왔다는 것은, 여기는 과천 1단지 푸르조 서밋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분양에서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이렇게 준공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평당 6천만 원, 8천만 원 나오고 시세가 1억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받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했던 이 1억 원의 뜻이 뭐냐, 그 얘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다른 이 언론에서 소비되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 평당 1억 원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당신이 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더니 이틀 뒤에 1억 실거래가가 나와버렸다. 이런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이 아니다, 내가 말했던 1억이란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후분양을 통해서 평당 1억 원의 분양가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 1억 원 찍고 나니까 이게 민망해서 말 바꾼 거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사에서도 보면,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 해명이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정책 실패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무리수라고 입을 모은다. 저는 이 기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두둔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해명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사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관이 3.3제곱미터 평당 5천만 원 분양가를 막겠다고 말했으면 모를까, 1억 원을 막겠다고 말한 건 전혀 배경 지식이 없거나 10년 뒤에나 해야 할 얘기를 10년 앞서한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지금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 틀어막으면 강남권의 많은 사업장들이 후분양을 고려해서 완전 준공 후분양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준공 후분양 가겠다라고 한번 그때가 생각해보자, 이런 카드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이 발표하고 나서 실제 사업장들이 준공후 분양으로 가게 되면 당장 트리거가 된 거는 과천주공 1단지의 푸르조 서밋이 4천만 원 분양가 내는 게 트리거였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진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준공후 분양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 입장에선 그 분양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이 법률 시행령 고치면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소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해서라도 막자라고 해서 썼던 거고, 평당 1억 분양이 안 됐을 거다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준공 후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4년 5년 뒤의 얘기입니다. 지금 2017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했던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반포
경남 통합 재건축인 이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주 철거하고 분양한다라고 하면 올해,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도에 선분양 가는 건데, 이 아파트가 입주하려면 적어도 3년 뒤, 공기가 36개월 이렇게 된다고 하면 3년 뒤, 3년 반 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분쟁이 있어서 늦어지지만 아무 문제 없이 갔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뒤란 말이에요. 2주 철거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바라보고 아파트 짓는 기간 따지면 4년 뒤인데, 그 시점에 가서 얼마가 될까? 당장 아크로 리버파크가 작년에 고가 찍을 때 34평이 31억 5천만 원 실거래 찍었단 말이에요. 거의 평당 1억까지 준해서 왔는데, 그 옆에 연차는 거의 이제 한 8년에서 10년 나는 훨씬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다 지어진 걸 준공 후분양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1억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말했던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양 1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공 후분양 1억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1억이 김현미 장관의 해명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언은 두둔합니다만 이런 포석이, 이런 대책이 시장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상가 관련해서 요새 좀 공실 문제 심각하잖아요. 뭐 상가 관련해서 이제까지 얘기 많이 했지만 소비의 행태의 변화가 앞으로 1층 상가에도 굉장히 많은 피바람을 몰고 오게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이제까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예전처럼 임차인들이 따박따박 임대료 내주지 못하는 그런 상가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길에서 쓰는 돈이랑 온라인에서 쓰는 돈이랑 비교해보면 사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요새는 또 심지어 음식점에서 뭐 사먹는 것도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결제한 쿠폰 가지고 오프라인 가서 찾기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권의 개념이라든가 상가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면서 앞으로 소비의 이런 변화가 상가에도 많이 변화를 가져올 거고, 상가 투자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상가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뭐 안정적인 항아리 상권, 뭐 주거 상 이런 어떤 과거의 모델들은 사라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가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는데, 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임대료 대신 매장 수익을 분배하는 상생상가라고 합니다. 이 모델 자체가 보니까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홍보 기사일 수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 나오면 그런 홍보 기사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상가 안 나가서 임대 때문에 골치 아픈 임대인들 좀 연락 좀 주세요,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방식 자체의 접근은 조금 색다르고 새롭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 투자하니 건물주는 공실 걱정을 덜고 임차인 우리는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대표가 30세예요. 되게 젊죠? 예, 그래서 이 공동 투자자를 뒀는데 그러니까 건물주가 건물을 대고 투자도 일부 하고, 임차인인 회사에서 투자 일부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영업하고 발생되는 영업 수익을 이제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의 상가입니다. 뭐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는 굉장히 성공 사례겠죠. 작심 신촌점이 대표적 사례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1, 2층엔 맥도날드가 입점했지만 3층에서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개별 임대가 쉽지 않았는데, 건물주는 이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독서실로 공동 투자 위탁 운영을 제안했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시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을 이 회사에서 맞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였다라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건물주는 종전에 받던 임대료보다 2.5배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건물주는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더 높아지는 셈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였겠죠. 뭐 모든 사례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임대인은 건물주 하겠다는 얘기는 장사 직접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장사해서 돈 많이 버시더라도 그건 세입자 당신 몫이고, 나는 그냥 정해진 임대료, 상권이 좋아져서 임대료 수준이 올라가면 그에 맞는 임대료 주시면 돼요. 사업 성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실으니까 임대 수익을 희망하는 건데, 이 모델은, 그리고 사실 임대인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해본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능력 있는 어떤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 임차인과 공동 투자를 해서
운영 수익을 나누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한마디로 임차인과 동업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동업할래 안 할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동업하면 그런 문제 있어요. 잘하면 내가 노력해서 잘한 것 같은데 못하면 나는 잘했는데 제가 안 해서 못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동업해서 싸우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투자가 반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인데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또 상관없는데, 사실 잘 돼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또 생각 달라지고, 뭐 이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뭐 얼마 더 내라 이런 문제 때문에 번거롭고 머리 아플 수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너네는 이거 여기에 더 여력을 안 꼽냐, 뭐 여력을 더 안 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기사 읽으면서 보니까 사실 기사를 꼽을 때는 뭔가 괜찮은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서 기사를 꼽아서 읽어봤는데, 읽고 나니까 단점을 생각하니까 이런 파트너, 사업을 대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가 생각보다 영업을 잘 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임대료 받는 게 나았을 텐데, 이거 결국은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절반 정도 했다라고 사례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투자까지 고려하면 더 손실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다만 이런 움직임도 있다. 지금 뭐 빈상가 해법으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화됐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거품 빠진 제주부동산, 남은 건 갚아야 할 15조 원. 지금 제주도 얘기인데요. 15.5조 원이네요. 예, 지금 제주도의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얼마 전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이랑 이 부채 문제 봤을 때 제일 심했던 지역도 인천 지역, 그 다음 높았던 지역이 제주도였는데, 빚으로 사올린 탑처럼 이 제주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제주도 쪽에 대출 많이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부채가 이렇게 너무 자기 자본이 아니라 부채를 활용해서 이렇게 집을 또는 토지들, 부동산들을 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 11월 정도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지금 비행기 잡아놨거든요. 제주도 가서 보고 올 건데, 재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도 정말 공사하는 곳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들이 그렇게 썩 잘 되는, 이미 재작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좋아 보이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사례 보면 작년 여름부터 건물 공사가 중단돼 동네 흉물로 남았다. 이제 이렇게 짓담한 건물들 다 지어봐야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건축업자가 짓다가 대금 안 들어오니까 손 터는 거죠. 소문으로는 건설업체가 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한다. 다 지은 빌라나 타운하우스도 미분양된 곳이 많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주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주도가 집안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파트 짓는 곳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규모 시행 사업들이 많아요. 뭐 나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건축 이런 거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이제 빌라를 제주도가 관광지로 뜰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또 한창 또 2010년 11년 이후에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서 제주도는 연세를 받아요, 월세를 받아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대안이 돼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주도 안에서 이런 임대 관련된 비즈니스들도 되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맞물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제 뭐 관광객들 줄어든 부분도 있고, 내수 국내의 관광객들이 가주는 부분도, 이 비행기 표 값도 계절에 따라 비싸고, 이게 항상 외부에서 유입이 들어와줘야 이 지역의 경제가 되는 건, 돌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움직임 그래서 제주도가 분위기 좋을 땐 어떤 움직임도 있었냐면, 관리하시기 어려우면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임대관리업처럼 에어비앤비처럼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관리해 주는 그런 업체들 엄청나게 바빴다. 그 대표님이 강의하는 거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는데, 이렇게 시행되는 업체들이 와서 관리해 주면 임대 수익해서 얼마 수수료 해가지고 임대 관리하고 뭐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리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피벗하지 않았나 생각하긴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옛날에 얘기하셨던 거 지금 안 하고 딴 거예요? 뭐 잘 안 됐으니까 안 했겠지. 잘 됐으면 계속 하고 있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관광 수요라든가 이런 임대 수요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내가 얼마에 분양받았는데 임대료가 이만큼도 안 나온다고? 아니 그마저도 공실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만세 부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만세 부르면 대금 납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는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설 회사들이 만세 부르면서 연쇄 도산하는 이런 사례들, 지금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제주도 투자 외지에서 많이 했나 현지에서 많이 했나 보니까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거품이 꺼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제주도 도민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가계대출은 2014년 6조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5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제주 도민들이 땅값,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서 대출 받아서 막 움직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출이 지역 경제 성장,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되게 좀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기사 읽는 건 제주도 관심이 있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지표들, 부채의 추이라든가 미분양 지수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주도에 앞으로 기회가 없을라나? 나이 먹으면 제주도 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맛있는 것도 많고 놀 곳도 많고. 아무튼 현재는 좋지 않은 구간,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이 분위기들을 좀 살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중에 하루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주말이 너무 금방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부동산 별별 수다, 이번에는 끊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만나 뵙도록 할고요. 주말 동안 열심히 또 다른 영상들 작업해서 쉬시면서 유익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